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자존심 상해서 미치겠어요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참 유아틱하네요. 자존심 상해서 미치겠어요. 뭐 이런 분들 너무나도 많죠. 뭐 초등학생부터 환갑이 지나고 뭐 연세가 아무리 많이 있는 분이다 하더라도 자존심 상해서 내가 미치겠어, 이런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는 사람들이 있죠.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A라는 사람도 자존심을 상해했고 B라는 사람도 자존심을 상해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너무나도 상해서 너무 속상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A라는 사람도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B라는 사람도 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속상해서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동영상에 올렸는데, 이 자존심을 가치를 매긴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한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 나의 자존심. 이 나의 자존심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가?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서푼어치도 안 되는 자존심 버려라, 이런 말 있잖아요. 서푼이죠. 서푼이면 뭐 한 30원 되나요? 한 300원 되나? 서푼어치도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자존심이라는 거죠.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자존심 상하게 만들려고 하면 너무나도 쉬워요. 왜냐? 모든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점 없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어떤 아킬레스건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 아킬레스건을 의도적으로 팍 공격을 했다.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런 부류가 A 부류가 있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A라는 사람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고 B라는 사람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데, 먼저 A, 이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의도적으로 그 아킬레스건을 자극을 해서 자존심 상하게 만드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죠. A의 부류. 자, 이 A의 부류가 있고, 이제 B의 부류를 한번 봅시다. 이 B의 부류는 의도적으로는 하지 않았어. 근데 본인 스스로 자존심 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B가 아무 생각 없이 의도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자기 얘기를 막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신경이 거슬리는 거야.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떤 자식의 성적보다도 훨씬 뛰어난 자식을 가진 부모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모가 속상하게 이번에 수학 문제 하나를 틀려서 난 너무 속상해.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의 자식은 뭐 60점 맞았는데, 아니 자기 아들은 하나 틀렸다고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네. 나 자존심 상해서 정말 미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재력, 권력, 명예 비슷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얘기를 했는데 재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권력이나 명예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했는 A와 그냥 자기 얘기했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던 B, 구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B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사람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부족한 그런 사람인 거죠. 내가 이런 얘기 했을 때 이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남을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이 의도적으로 남의 자존심을 막 감정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좀 눈치가 없는, 센스가 없는 사람인 거죠. 센스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 센스가 없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센스라는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센스를 가진 사람과 센스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끼리 딱 얘기해 보면, 센스를 가진 사람들은 센스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한 10초 정도 얘기해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복이 먼저다의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센스가 있는 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은
딱 얘기를 해보면 센스 없는 사람을 바로 캐치해낼 수 있어요. 근데 센스 없는 사람은 본인이 센스가 없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센스가 있느냐 없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센스가 없는 사람인 거죠. 자기는 의도적으로 남에게 상처 줄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이제 그런 부류가 B 그룹인 거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두 부류가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미치겠다. A의 부류는 의도적으로 그 민감하고 그 뭐랄까 상처가 되는 부분을 막 상처를 주는 아주 나쁜 인간들이고, B그룹은 아무 생각 없이 상처 주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이 센스가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B그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자격지심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약점 때문에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드러나거나 그 부분이 노출이 됐을 때 엄청나게 자존심을 상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B의 잘못이 아니라 본인의 잘못인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격지심을 빨리 버려야 되는데 그 자격지심을 부여잡고 평생을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자격지심을 생각했던 그 부분을 딛고 일어서서 그것이 자격지심이 아닌 자신의 중요한 경륜이 될 수 있게끔, 자신의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그 자격지심을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고 그런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 거기서 툭 노출이 됐을 때 자존심이 상해서 미쳐버리는 미칠 것 같은 그런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거는 B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지심을 어떻게 잘 승화시킬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격지심을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자격지심을 가지게 했던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 그것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부분, 그것 때문에 더 발전시킬 수 있던 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던 그 원인, 자격지심의 원인이 감사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버리고 싶고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싶은 그런 자격지심을 이렇게 두 팔로 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본인이 이룩한 것, 본인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 많아요. 아무리 힘든 그런 원인의 자격지심이라도 그 힘든 그 원인 때문에 더 삶을 진지하게 살았고 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와 있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 자격지심의 원인을 두 팔로 얼싸안으면 더 이상 자격지심이 되지 않고 너무나도 값진 경험이 되는 것, 경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B그룹처럼 의도적이지 않게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아, 이것은 내 자격지심이구나. 내가 그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는 이것을 10년, 20년 계속 들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자격지심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생각해서 두 팔로 안게 되면 B라는 사람이 의도적이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격지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가 A인데 A. 의도적으로 상처가 되는 말을 끄집어서 팍팍 공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의도적으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감정을 확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하게 봐야 됩니다. 불쌍하게 봐야 돼요. 왜 불쌍하게 봐야 되냐? 이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상처가 되겠지? 독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평생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처자식 혹은 남편 그 사이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독한 사람은 그런 기운을 퍼뜨리게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본인에게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남에게,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 말을 팍 내뱉는다. 그게 뭐 인간입니까?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독하게, 그렇게 스슬프르게 사는 사람이 그 똑바로 가정을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모래성 같은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푹푹 썩어가는 그런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완전히 격이 떨어지는 인간이구나. 이런 인간하고 내가 말을 섞었다는 것도 제가 참 무섭고, 한편으로 참 천하다. 저렇게 의도적으로 남의 상처를 이렇게 공격하는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저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저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는 저런 인간이 뭐 똑바로 살 수 있을까? 안쓰럽네.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를 이제 끊어야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상처 주는 그런 인간들하고 말을 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A는 빨리 정리해야 될 상대인 거죠. 하루라도 빨리 그 비슷한 부류끼리 놀게끔 격이 다른 그런 사람은 빨리빨리 보내버리고, 그래도 청은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간들입니까? 청은하게 생각하시고. B 그룹, 의도적이지 않는데 우리 스스로 자격지심을 느꼈다. 우리 스스로 자존심 상했다. 그것은 자격지심 때문이고, 그 자격지심을 유심히 보면 지금까지 사시는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두 팔을 벌려서 그 자격지심을 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심 상해서 미치겠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별로 미칠 것도 없어요. 의도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은 처근하게 생각하고, 의도적이지 않게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은 우리의 자격지심 때문이기 때문에 자존심은 섣부르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섣부르지도 안 되는 자존심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내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그거 다 필요 없는 섣부르지도 안 된다는 거죠. 사람 뺄 거 있습니까? 하지만 자존감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 자존심, 자존감, 이거 말장난이냐?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 자존심은 남에게 휘둘리는 겁니다. 남이 하는 말에 의해서 휘둘리는 거죠. 아무리 자기 자신이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있다 생각하더라도 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자존심은 남이 하는 말, 남이 하는 행동, 남이 하는 눈빛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목에 개목걸이를 걸고 그 끝을 남에게 주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이 끌리는 대로 오른쪽, 왼쪽 끌려가는 게 자존심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남의 행동에 의해서 기분이 좋았다 나빠졌다. 그 자존심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자존감이 높으면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눈빛을 주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상처되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내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참 처근하네. 근데 깜이 저 정도밖에 안 됐네. 굴럭 하고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센스가 없네. 이 사람은 좀 센스가 없네. 근데 의도적이진 않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격지심도 가지지 않고 자존심 상해서 미치겠어요. 이런 말은 안 나온다는 거죠. 자존심 상해서 정말 미치겠어요.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본인 목에 있는 그 개목걸이부터 끊어야 된다는 거죠. 쓸데없이 남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끌려다니면서 말, 행동, 태도에 의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존심 상해서 미치겠어요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